이번에는 문제 유형별 출제 비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순수하게 나의 자의적 판단입니다. 전체를 100을 뒀을 때 기초인지는 20% 정도, 업무 관련 문제는 8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초인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응용수리, 개념이해 이와 같은 문제들이죠. 그래서 수열 관련 문제, 방정식 이와 같은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비중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확률 가중치와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겠죠. 자, 업무 관련 문제에서 단순 계산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칙 연산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론 바탕의 문제는 통계표와 그래프 이와 같은 것들 볼 수 있죠. 자, 단순 계산을 기초인지로 넣는 경우 기초인지 차지 비중은 40 정도 되고 업무 관련 문제는 60 정도 되겠죠. 어쨌든 업무 관련 문제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료성 문제 유형별 난이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분 안에 풀 수 있나 없나 이것을 가지고 나눴는데 누구나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30% 정도 주어지고 나머지는 1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 70% 정도 차지하죠.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A와 B 가운데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A는 아니죠.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B형 문제 1분 안에 풀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숙제가 주어집니다.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안정권에 드는 점수 목표로 할 것이냐. 나는 100점 만점은 없다 그러죠. 그래서 목표를 수정하라는 겁니다. 안정권에 든 점수 그게 중요하죠. 100점 만점을 받아도 가문의 인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자료해석 문제 지문 구성의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료해석 문제 지문은 크게 통계표, 그래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물론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계표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죠. 그래서 통계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빅데이터 시대 정보 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계산에 의존하는 경우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들 화두더군요. 근데 자, 서울교통공사 출제회사가 밝힌 문제 출제 기준입니다. 계산기 사용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계산기 사용 불가하죠.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결국은 이 정도의 계산력만 있으면 문제풀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에 의존하는 문제풀이 방식 바꿀 필요가 있죠. 자, 같은 얘기입니다. 실제 문답 코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가능한가 물었더니 불가하다 그러죠. 자, 그러면 실제 계산력은 어느 정도 갖춰야 하나? 유튜브에 보니까 엄청난 많은 계산 기법이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 과연 그것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만큼 도움이 될까? 이게 중요하죠. 자, 실제 피세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지문 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서는 이렇게 순위를 매기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 풀이에 필요한 계산력은 어느 정도 될까 보겠습니다. 표 1과 표 1을 이렇게 합쳤습니다. 자, 주택의 경우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에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이면 손해액 전액 준답니다. 자, 주택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에서 80% 이상이죠. 그러면 6천만 원 다 주는 거죠. 결국은 이 문제 풀이에 필요한 계산력은 이 정도죠. 이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만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 틀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죠. 자, 이 퀴즈는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보니까 피셈 문제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더군요. 자, 퀴즈를 보면 다이하드 3편 본 적이 있나? 주인공은 5리터짜리 물통 하나, 3리터짜리 물통 하나, 그리고 물이 나온 호스가 놓여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나오는 호스라는 거죠. 이것만을 이용해서 4리터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5리터짜리 물통에 정확하게 4리터를 채우겠느냐. 5리터짜리 물통, 3리터짜리 물통이 있습니다. 여기 먼저 가득 채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 3리터짜리 물통으로 가득 넘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2리터가 남게 되죠. 자, 이것을 버립니다. 그럼 여기 텅 비었죠. 2리터를 여기로 다시 넘기면 여기 2리터가 차게 되죠. 여기 다시 가득 받습니다. 여기는 텅 비어 있죠. 여기 가득 채우면 1리터가 넘어가죠. 그럼 여기는 정확하게 4리터가 남게 되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방법이죠. 근데 하쌤이 원하는 방식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자, 팩트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5리터짜리 물통, 3리터짜리 물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는 호스가 있죠. 자, 물이 나오는 호스, 물이 일정하게 나온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물통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5리터들이 물통 가득 받을 때 드는 시간을 재는 거죠. 역시 3리터 시간을 잽니다. 그러면 여기 5초가 든다고 가정하고 여기 3초 들겠죠. 자, 테스트 개체는 두 개죠. 그래서 평균 개념을 이 문제 풀이에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4초가 나오죠. 결국은 4초 동안 물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